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7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7일이 맞나요? 한번 날짜를 한번 볼까요? 맞네요. 27일 화요일. 맞습니다. 아, 오늘 잠은요, 어저께 나스닥, 미국이 좀 밀려가지고, 오늘 장 시작하면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자.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 회의에서 75bp 인상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고, 100bp 1% 인상을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려가지고 장이 흔들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길게 봐서는요, 별 상관이 없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75bp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그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어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나오는 그 실적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적자라는 표현은 맞는 게 아니라,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한 달 전 기사에도 분명히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소매 기업들, 이제 월마트 같은 이런 기업들은 강달러 때문에 분명히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근데 어저께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인터넷 관련주죠. 뭐 스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길게 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릴지, 지금 상황에서는 매파적 멘트를 날리기가 힘들겠죠. 유화적 멘트를 날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끝났는지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뭐 다 그러죠. 반응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조금 심해졌는지 조금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저 그렇게 끝났고, 그죠? 아시아도 그저 그렇게 끝났고, 그죠? 원자재 가격은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다 빨간색이죠. 그죠? 미국은 어저께 끝났고, 그리고 미국 지금 나스닥 100 같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상승해 있고, 유럽도 꾸물꾸물 조금씩 올라가고, 다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군중심리, 이게 궁금한 거죠. 한번 터진다 그러면 상승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요,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냥 이렇게 걸려 있다. 2300포인트 박스권에 딱 걸려 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크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분명히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레버리지에 계속 투자하고 있고, 오늘 솔직히, 그, 돈을 더 땡겨 와가지고, 레버리지를 더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약간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의구심이. 만약에. 그거는 개인적인 거라서 이게 방송으로 얘기는 못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그냥 레버리지 투자했고요. 그 에너지 쪽에 투자해놓은 비중이 굉장히 크고,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분명히, 오늘 저녁에 내일부터는 장이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내일부터 만약 장이 상승을 안 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레버리지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2300을 하단으로 잡고 상단이 어디가 될지, 뭐 4500이 될지, 아니면 2450이 될지, 2300이 하단이고요. 2450이 될지, 2500이 될지, 2600이 될지, 2800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단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월마트 주가 급락하자, 이 월튼가라는데, 이게 뭐 창업자라는데, 이것 때문에 캡처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캡처를 한 거예요. 전년 대비 11에서 13%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줄었다. 이게 한 달 전쯤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강달러 때문에 이런 소매업체들 수익률이 대략 한 10% 정도 빠질 거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 얼추 맞아요. 그죠?
이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자죠. 한국, 중국, 뭐 베트남, 전 세계의 물건들이 다 가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달러가 강세니까, 그죠?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비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기존에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심리가. 내가 기존에 1,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1,2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가격이 낮은 거면 상관이 없어요. 가격이 낮은 거면 한두 번은 사 먹고 그러니 하는데 이게 약간의 제 기준으로 제 연령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이게 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 연령대에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10,000원이나 12,000원이나 뭐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10만 원짜리가 넘어가야지 약간 많이 비싸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대별 이제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면 서민층이잖아요. 서민층들이 가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서민층들은 작은 단위에 조금 이렇게 예민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쓸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어떠한 제가 소시지를 사러 갔다. 그러면 어떤 거는 2,000원이고 어떤 거는 1,500원이에요. 근데 용량이 여기는 돼지고기 함량이 90%고 여기는 돼지고기 함량 50%, 닭고기 함량 4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한 500원 정도 싼 거예요. 닭이 함유가 돼 있어. 그러면 서민들은 내가 돈을 아끼겠다 그러면 1,500원짜리를 사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게 2,000원이 되고 2,500원이 되고 2,000원이 됐다 그러면요. 물가 압박은 굉장히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장을 본다 그랬을 때 월마트 이익률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갔으면 물가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 가지고 횡보를 하는 거지. 그죠? 횡보를 한다든지 약간의 우상향이죠. 이 진폭을 대략 2% 정도로 이제 잡는 거고 연준에서는 이게 지금 막 9% 이렇게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 폭이 지금의 1,000원이 여기서 1,5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 1,500원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이 가격에 적응이 되고 또 월급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 가격에 적응이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액은 다시 올라간다. 이 매출액은요, 지금 당장의 어떠한 그 매출액 감소뿐이지,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죠?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진 가격에서, 요 가격대에서 좀 떨어진 가격에서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대에 적응이 돼버리면요, 이 가격대가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 주머니는 빵빵하다. 쓸 돈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장이 흔들리는 그런 지금의 그 시장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요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제일 먼저 지금 기업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돈을 아끼려고, 그죠? 아끼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아끼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광고잖아요. 광고로 나가는 돈들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10번 나갈 거 5번으로 줄이고 하면서 이제 쓸 돈을 점점 아끼는 거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력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노동 유연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딸이 갑자기 또 소리를 지르네요. 이게 또 마이크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바이든 면제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 왕세자가 유럽을 갔다. 그죠? 유럽은 지금 에너지난이잖아요. 에너지난이 일어난 거예요. 에너지난. 여기에 사우디 왕세자가 간다. 그러면 기빈 대접을 받겠죠. 유럽을 여행하고 오겠다는데 그러면서 EU에서는요 지금 이란한테 한마디 했죠. 그죠? 그거는 그 다음 기사가 나오거든요. EU는 지금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우디 왕세자가 어떤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빈살만
그렇게 쉽게 에너지 가격 낮추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과거에 당했던 게 너무 당했어요. 너무.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에너지가 푹 떨어지고 이 에너지 가격이 똥값이 되니까 바이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왕따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힘이 없으면요 남한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경제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엄청난 저렇게 대접을 받고 바이든이 가가지고 코를 받고 오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사우디가 유럽에 가가지고 어떤 멘트를 날리고 유럽에서는 어떤 대접을 해가지고 빈살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겠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왼수지간이잖아요. 이란에 대해서 EU가 한마디 했어요. 타협안을 제시한다. 이거 안 하면 니들 작사를 내놓겠다. 뭐 이제 그 또 왕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요거 보면 여기 또 왕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왕따를 하는지 여기 보면 또 이제 왕따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는 없나? 어쩌고. 아유, 하여튼 있어요. 요 기사내 또 왕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란을 고립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식들은 진짜 뭐 그냥 멘트를 날려도 아주 그냥 안 좋게 나와요. 이 기사 쓴 기자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이건 하나의 선물. 그죠? 바이든이 사우디 갈 때도 이란한테 핵합의 끝내자. 이렇게 이제 멘트를 날렸거든요. 일단 일종의 선물. 그죠? 그렇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75bp 올리는 거에 대해서 72.7% 이게 확률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표를 보니까 이게 지금 크게 봐야겠네. 이걸 이렇게 작고 크게 보면 여기서 여기 건너뛰는 게 0.5%. 그죠? 또 여기서 건너뛰는 게 0.5%예요. 그래서 325에서 350 bp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3.5에서 3.75를 봤거든요. 여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는 0.25가 낫네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1%를 올리더라도요. 과감하게 1% 올려서 여기까지 올린다 그래도요. 별 상관이 없어요.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난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EU가 금리 올릴 때 0.25%만 올린다 그랬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0.5%도 가능하다. EU가 진짜 급하다. EU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 금리 진짜 0.5%만 올리면 채권이 작살날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탈리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위기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1%를 올려도 상관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한번 깨질 때 한번 깨지고 나서 그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0.5%를 올렸더라고요. ECB에서 0.5%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올린 겁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번에 FOMC에서 0.75가 아니라 1%를 올리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는 좀 충격이 있다고. 만약 1% 올린다 그러면요. 레버리지를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다. 근데 지금 봐서는 월가의 도박사들은 0.75를 예상을 했으니까 0.75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그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이제 광고 때문에 그 인터넷 기업들이 막 주가가 작살나는 이런 현상을 보니까 뭐 이제 파월 입장에서도 좀 캥기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어제 보고 오늘 본다 그러면 오늘은 0.75에 파월 멘트는 비둘기파죠. 아주 유화적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날아간다.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 비중이요 30%가 넘어간대요. 이게 어디서 나냐면 신화통신에서 나온 건데 예전보다 2012년보다 지금이 대략 22.5에서 30% 남짓 높아졌다. 세계 제조업 비중 30%가 넘어가는 중국하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칩보 이거 8월 31일까지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쉬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거 해버리면 중국이 뭐라 그럴까요? 아하.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이제 중국이 침체가 되다가 이거 대중 무역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중국한테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반도체? 미국만 보고, 우리가 그 반도체 산업을 지금 그 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는 중국에 예속돼 있고, 국방은 우리나라 안보는 미국에 예속돼 있는 희한한 상황인데, 이거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지금 정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작살 난다. 옛날에 중국이 이제 사드 그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때 굉장히 셌거든요. 중국 관련주들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28일 날 통화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늦었죠. 이거죠. 그죠? 관세.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관세 철폐만 한 거예요. 그 중국 윈. 중국 이긴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게 2,500억 불이잖아요. 2,500억 불인데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제조업자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맺혀가지고 여기서 대략 한 300억 불밖에 안 된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 안 하는 거 이것저것 따지 300억 불밖에 이거를 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300억 불 풀려고 이렇게 대화를 할까? 이거보다 규모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과감하게 이거보다 큰 액수를 풀려고 그러면 중국한테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뭘 받아낼까요? 러시아 압박?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러시아 쪽이 좀 압박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 통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호재죠. 이네크는 호재고. 통화가 잘 된다 그러면 더 호재고. 이게 양아치치 같은 짓을 또 했어요. 미국이 2천만 배럴을 또 방출키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가 안정이 아니죠. 이거는 뭐다? 선거예요, 선거. 11월에 중간선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비축유 방출하고 있잖아요. 100만 배럴. 100만 배럴씩 한다 그랬는데 2천만 배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며칠이에요? 20일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방출하는 거 100만 배럴씩 방출하는 게 언제 끝나냐면 10월 30일 날 딱 끝나는 거예요. 10월 달이 30일까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1일까지 있네요. 그죠? 10월 31일 날 딱 끝나는 거예요. 요게. 근데 11월 달에 선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유가 폭등하면 어떻게 돼? 그죠? 비축유 방출했으면 비축유를 다시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채워놓으려고 그러면 지금 고유가인데 그러면 기름값은 안 떨어진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죠. 선거용으로 20일치만 더 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양아치 같은 짓이죠, 이게. 그죠? 선거 때문에. 그러면 선거 이후에 12월 힘들어집니다. 많이 힘들어질 거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가 상승은 요 전에 미국 선거 전까지만 우리가 서머 랠리를 한번 즐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나오는 뉴스들을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올 겨울부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양아치 같은 짓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책을 지금 못 내놓고 있죠. 왜냐? 빈살만이 유럽을 가버리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치포 때문에 치포예요. 계속 치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치포 때문에 사드 3불 유지 요구를 했어요. 이게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이거예요.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하고 MD 한미일 군사 동맹에 불참한다. MD 미사일 방어 체계죠. 한미일 군사 동맹 안 하기로 했죠. 근데 칩보가 뭐예요? 거진 군사 동맹하고 같은 건가? 칩보가 여기 군사 동맹 아닌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지켜달라. 칩보 하지 말라. 왜냐면 갑자기 윤석열이 어디에요? 저기 유럽에도 갔다 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생각이 안 나. 나토.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나토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칩보에는 누가 들어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이 다 싫어하는 나라들. 그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 31일 날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만약 이거 잘못돼가지고 중국이 사드에 준하는 보복을 한다 그러면요, 한번 크게 주가가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다시 봉쇄, 선전하고 우한 다시 봉쇄를 한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다,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8월 달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요, 확산세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겨울 돼가지고 있고, 환기가 안 되면 이게 확산세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사실 볼 게 없어요. 뭐 이제 기술적 지표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파월이 나와가지고 금리 몇 프로 올리고 멘트를 어떻게 날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장이 달라지고, 만약에 좋아가지고 내일 장이 상승한다 그러면요, 레버리지 사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